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상욱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이분께서는 의사세요. 유튜버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해당 채널을 가봤더니 피부과 의사신 것 같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신데 공부 방법, 공부 기술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무려 22만 명이 되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긍정에너지 토리파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신의 노력을 합격으로 바꾸는 14일 완성 공부 습관 프로젝트,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가면서 자기가 쓴 공부 방법들을 이렇게 책에 설명하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도 공부를 하시고 주변에 이제 멘토가 되셔서 많은 분 도와주신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1장은요,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네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정류장이 아닌 인생의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공부의 자세가 인생의 자세가 되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하던 태도와 자세들이 인생에 그대로 옮아오더라. 그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청와대 경호원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뽑는 이유, 이런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몸을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되도록 보려고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지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노력과 목표의식, 그리고 실패의 과정들을 개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 어떤 능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작가님 역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부의 자세가 인생의 자세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성적만을 보고 단기간에 점수 빼는 방식의 공부,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너는 점수만 만들어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스스로 인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예 손 놓으시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옆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주시되 올바른 방향을 딱 제시해가지고 이대로 따라와라 라는 식의 자녀 교육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당신의 노력은 왜 실패하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력을 의심하기 전에 노력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노력이 소용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부량, 그리고 공부 계획, 공부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와 휴식, 식이요법, 수면 시간, 그리고 페이스 조절하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실패한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신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석박사 하면 정말 공부 오랜 기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과정이 다 뭐냐? 자기 컨트롤하는 과정이죠. 자기 컨트롤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의 과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물론 부침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된다,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이전에 나의 노력이 올바른 방식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에게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려라 라는 건 역시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아이가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경험들을 부모님이 채워줬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시행착오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노력을 그냥 많이 해라 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2장은요. 합격을 향한 똑똑한 노력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이네요.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시는 공부법이 바로 14714 공부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날짜만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공부법인데요. 사실 제목을 이 공부법의 이름을 14714라고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책을 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책에서 이야기한 방식을 보자면 14714가 아니라 13613 공부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4714라고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으실 텐데 책을 보면서 잘 이해는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공부하는 날이 며칠인지를 알고 거기서 1, 3, 6, 13을 뺀 날 거를 모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14일째다라고 하면 1을 빼면 13이 되죠. 그러면 13일 차 거를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3을 빼면 11일이 되죠. 11일 거 복습을 하고요. 6을 빼면 8일 거, 그리고 13을 빼면 1일 거가 됩니다. 그래서 14일 차 때는 공부를 토탈 5개를 하게 되는데 1일 차 거, 8일 차 거, 11일 차 거, 13일 차 거, 14일 차 거. 그렇게 해서 1, 3, 6, 13을 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던 걸 스스로 1, 4, 7, 14 공부법이라고 잡으셨던데요. 그래서 한 가지 내용을 5번 공부한다.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초등학생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정말 디테일한 것들 다 외워야 하는 합격, 당락이 눈앞에 있는 그런 순간에서는 이렇게 5번 보면서 정말 디테일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채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공부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너무 많이 목을 베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5번 복습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줄여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초등 공부 암기하는 만큼 뒤처집니다 라는 영상에서는요, 초등 공부는 암기를 많이 해놓으면 큰 차원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할 수 있으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공부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3장은요, 나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3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법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목차 공부법, 여백 공부법, 키워드 공부법, 단타 공부법, 그리고 엑기스 노트 정리법, 독서 공부법, 그 다음에 몰입의 기술, 체크의 기술, 인강 활용의 기술, 문제 풀이의 기술이라고 해서 본인이 쓰신 여러 가지 공부법들, 기술들을 요약해서 담아 두셨습니다. 먼저 목차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차 공부법은 큰 차원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은 좀 더 크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페이지 하나하나에 너무 몰입되지 않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지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차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인가를 파악하는 공부 방법이죠. 세부 내용 디테일을 이 단계에서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147, 14 공부법에 의하면 5번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 거의 초반에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점 디테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백 공부법, 키워드 공부법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백에다가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쓰고 그 키워드 공부법은 그 내용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제 책에서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린 거죠. 큰 그림 그리고 중심을 이해한다. 왜냐면 세부적인 걸 아이들이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밑줄 긋고 표시하고 이런 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중요한 걸 찾아내는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여백에 하고 또 형광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공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4장은요, 공부 자존감을 지키는 마음 습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부 방법보다도 뭔가 공부를 오랜 기간 지속하기 위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공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안을 건너는 유일한 해법이 자존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험생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고시든 취업이든 준비하다 보면 공부를 오랜 기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확신이 부족하면서 점점 힘이 떨어지는데, 결국 자기를 믿으면서 그 힘을 계속 발휘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에게 어떤 믿음과 힘을 계속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가 믿음을 좀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딸도 최근에 이제 믿음을 자꾸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 아빠가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있더라도 또 다시 한번 믿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쌓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읽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제 채널이나 책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노력의 양보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회에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운의 측면도 있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올바른지 봐야 되는데요. 그 노력의 방향이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공부로 본다면 또 공부법이 되겠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그냥 틀어놓고, 화면을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지 않은가, 학교에 가서도 그냥 멍하니 그냥 보고 있지 않은가, 아이가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지, 그 노력의 과정들을 부모님께서 조금 그냥 겉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